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상론으로 보는 정화편에서 5월의 정화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정화는 일단 공통보감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월 정화는 시기걸룩이라 불이 난용 간목이다. 이제 5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화가 이렇게 지지에서 오라는 글자를 얻은 경우인데, 이게 월지가 오기 때문에 오화는 정화의 뿌리입니다. 정화의 정뿌리입니다. 완전히 정뿌리. 그래서 완전한 그 근을 오화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사주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신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글자가 와도 다 녹일 수가 있습니다. 경금이 온다 하더라도. 이럴 경우에는 굳이 간목이 필요 없습니다. 이 5월은 이 5월이 아닌 대체적으로 여름 사나 사오미 정도, 이 계절에는 대체적으로 간목을 선용하지 않습니다. 간목이 필요 없는데 미월은 좀 다릅니다. 4, 5까지는 그러지만 미월 같은 경우는 어차피 토의 계절이기 때문에 토는 반드시 소토해야 된다. 그래서 목을 용신으로 쓰지만 그 외의 계절, 정화 자체가 이렇게 신강할 경우 얘는 굳이 간목을 용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불이 난용 간목이라. 그래서 시가 5월에 정화는 이제 걸록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이하다, 옳지 못하다. 그 간목 정인을 쓰는 것을 옳지 못하다. 한마디로 간목이 난용, 간목이 함부로 쓰여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년, 투, 격이짐, 불탐, 정합자. 이럴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연에서 연투라고 그러죠. 연투, 격이지임. 그래서 임수가 연에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임수가 격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 불탐 정합자, 정화가 임수, 이거는 5월이니까 임에 5월이 오려면 병호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계절이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요 구성에서는 5월에 임수가 연간에 오려면 병호월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불탐정합자, 정화가 임수와 합을 탐하지 않는 경우, 충이 차우라, 충성스러우면서도 후덕하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충성스러우면서도 후덕하다. 혹지성 화국, 지지가 화국을 이루는 경우 간견 화출이다. 예를 들면 여기가 인호를 잇는 경우도 이민의 병우라고 그러면 지지가 화국이죠. 이제 인호 화부로 이렇게 화국을 이뤘는데 정간에서 화가 투출된 걸 보는 경우, 병화가 투출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득경임 양투자는 과갑정이라. 이럴 경우에 경금과 임수가 투관되게 되면 경금과 임수가 양투, 두 개가 동시에 투강이 되면 자는 과갑정연이라. 그래서 과거에 급제할 수 있다. 높은 벼슬에 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토투제임입니다. 토투제임. 토가 투관이 되어서 임수를 제할 경우 상인이다. 이 임수는 귀를 상징하는데 정화의 관성으로서 이 임수를 극제하는 토가 천간에 추출되게 되면 오히려 평범해진다는 뜻입니다. 즉 임장지중, 즉 임수가 지지나 지장간에 있게 되면 역비백정이라. 역시 백정은 면할 수 있다. 천한 직업까지 가지는 않는다. 단요, 운행서북. 운이 서북으로 흐르는 것을 요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구절 같은데, 화국이 강해서 천간에 이 화의 뿌리가 투출되어 있으면서 경금과 임수가 있을 경우에 이 토가 없어야만이 백정을 면할 수가 있는데, 단 요 경우에는 운이 서북으로 가야 좋다는 얘기입니다. 서북으로.
서북으로 가게 되면 이 사주가 정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규격의 조건이 뭐냐면 제가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일단 신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이 서북으로 흘러야 됩니다. 이 상태로 흘렀을 경우가 가장 사주가 능력적인 면에 있어서 봐서는 일단 제일 좋은 규격을 이루게 됩니다. 단요, 운행, 서부, 방가, 발달 등이 발달할 수 있다. 특 일개투, 하나의 개수가 투관되게 되면 명, 독살, 단권이라 출인, 뒤하라. 이거 뭐 하나의 개수가 이제 투관되어 있을 경우 이걸 갖다가 일러서 독살, 단권이라고 하는데 독이라는 것은 뭐 홀로 독자입니다. 홀로 개수 하나인 관성이 단권을 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출인두야라. 뭐 출세한다. 사람이 머리를 드러낸다. 어떤 그 정도의 뜻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문제는 있는데 개수만 투관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개수는 사계절 개수는 정화의 빛을 가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견, 인진묘해자, 약견, 인진해묘자, 화, 목생화, 평상인물, 풍이족식, 중년부, 단, 현극자식, 노이무공. 지지에 인목이나 또는 진토나 해수나 묘목을 보게 되면 이제 화목생화라 해서 목생화 한다는 얘기인데 목의 힘을 받아서 평상인물, 사람이 보통 정도의 인물이 될 수가 있으며 의식주가 풍부하다. 의식주가 풍족하고 중년에 재물을 모으지만 단 현극자식이라 해서 자식에는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노이무공, 열심히 노력은 하되 큰 공로가 크지가 않다. 혹 병호일의 정미일의 신해시, 해중 유임 재병, 불치빙고, 약병호시, 즉 적수 난구 염하라, 필주승도.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거를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병호 정미의 신해시라. 신해시 경수 신해니까 정화 그리고 월이 병호 연은 없네요. 연은 신해시가 되고 정미의 병호월. 어차피 월이 지금 5월에 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와 병화가 5월에 같이 뜨게 되면 상당한 지금 불이 강한 사주입니다. 신강사주입니다. 이럴 때 신해로서 정화가 신해시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크게 청강구조로 봐서는 크게 좋지는 않지만 이 해수 하나는 쓸만합니다. 쓸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근데 좀 운이 불명한 게 해미 한목으로 목요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그걸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해중의 유임재병, 해중의 임수, 덥고 불기운이 강한 5월의 계절에 해중의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비견인 병화의 관사를 제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빙고라는 것은 사람이 크게 가난하지 않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월 정화에 불일 기운이 강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수, 해중의 임수를 용신으로 쓴다 이 얘기인데 용신으로 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토가 있기 때문에 해미 한목으로 해수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미토를 만나서. 그래서 해중에 있는 임수는 불가용이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되게 좋게 빈곤함을 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병호시, 정화에 만약에 병호시가 되면 즉 적수 난구염하라. 이 물방울이 적셔질 수가 없습니다. 이 완전
활활 타오르는 불기운을 적셔주는데 어렵기 때문에 필주승도라. 이럴 경우에는 뭐 돈도 없고 가정도 없고 부인도 없는 승도의 명이다. 약 연지견자. 연지의 자수를 보게 되면 수 불과갑 여규 의금. 해서 뭐 시에서 자수를 보는 경우인데 연에서 자수를 본다. 연에서 자수를 볼 경우 이 자수가 바로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수불과가 비록 과가 큰 자궁급제나 이런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금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의금이라는 것이 언제 뭐냐면 의금이 옛날에는 유학을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의금입니다. 의금. 옷입자의 옷깃금인데 어느 정도 옷을 입을 형편 정도는 된 학생들, 그래서 공부하는 정도 서생 정도는 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쵸, 자수가 하나 있으니까 없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사주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격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약간지 무화구, 만약에 간지에서 화국이 없는데 유수투간이라 해서 불기운인 화국이 없는 상태에서 수가 천간에 투출되게 되면 마땅히 간목을 써야 된다. 수용 간목이다. 왜냐하면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에 힘을 빌려야 되는데 물이 있게 되면 물은 근본적으로 불을 극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통관용신이 바로 간목이 되는 겁니다. 수생목 목생화로 간목이 살아나기 때문에 정화가 오히려 힘을 얻게 되는 이치가 있습니다. 우요, 경, 벽갑, 방명이라. 또한 요하는데 경금이 투관돼서 간목을 쪼개서 밝혀줘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가 있을 경우에는 간목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또한 경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순서가 중요하게 됩니다. 순서가 시의 간목이 있고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경금이 있고 정화가 있고 간목이 있고 뭐 경금이 있다. 이런 구조가 일단 사주가 좋은 겁니다. 경금이 간목을 쪼개서 장작을 만들어 목생화로 밀어줘야 된다. 이 정화를 목생화로. 이런 구조가 일단 좋은 구조입니다. 목화통명, 주대북이. 뭐 이럴 경우에는 목화통명으로서 크게 부기하게 된다. 홍, 목소하다 해서 목기운이 약한데 화가 많게 되면 분기목성, 이 나무는 타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타서 재로 없어져 버리게 되는데 분기목성, 그 목의 성질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불능, 광투, 구소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능, 이게 이제 불능, 뭐뭐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불능, 할 수가 없는데 광투, 구소라 해서 이게 이제 빛이 투관이 돼야 되는데 구소라는 게 옛날에 그 하늘에 대한 개념인데 옛날 사람들은 구소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늘 숫자인데 하늘은 9개 하늘이 있다고 합니다. 9천까지 해서. 그러니까 멀리 그만큼 9천까지 빛이 투관될 수가 없다. 나무가 타버리게 되면 뭐 빛이 멀리까지 못 비친다라는 것은 영화불구, 영화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도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되고 간목에 뿌리가 있어야 또 정화가 오래 그 빛을 발할 수가 있고 또 화도 적절히 배합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목은 있으되 예를 들어서 목이 뭐 을목을 써버린다. 을목은 없는데 지지에 뭐 묘목을 갖다 목으로 쓴다. 이렇게 될 경우가 다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 생월 시록. 혹 생월인지 시록이니까 록이죠. 정화의 록인데 지계 생황 합국. 지지가 모두 생황에서 국을 이루어버리게 되면 가히 화출. 이럴 경우에는 완전히 화가 불이 솟아나게 되는 건데 무적소 해염이라. 적수 물이 있어서 해소시켜주지 못하게 되면 그 불기운을 내 신왕부위 신왕하다. 그 일간의 기운인 정화의 기운은 강할지 몰라도 무이다. 의탁할 곳이 없다. 오히려 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고빈직격이라.
아주 고독하고 가난한 격이 됩니다. 여필윈이, 그래서 여자는 반드시 이럴 경우에는 비군이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은 북지. 즉운이 이제 북쪽으로 향하게 되면 반주 흉액이라. 그래서 북쪽으로 향하게 되면 반주 흉액. 오히려 반자입니다. 오히려 더 흉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북쪽으로 가니까 이 불의 강한 기운을 극을 해줘서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수화상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화상쟁. 그래서 원국의 원국의 팔자가 이렇게 수화상쟁을 이루고 있을 경우에 수화상쟁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수가 지금 없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뭐 염상격 같은 경우입니다. 그냥 오로지 정화가 불바다를 이뤄서 염상격 같은 경우를 일으키고 있는 경우 북방운에 반드시 큰 난리가 납니다. 예. 왕자는 충하게 되면 왕자 충발이라고 그러죠. 충발해서 이제 그 충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럴 때 반드시 큰 변화가 생깁니다.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변화들. 이럴 경우에 그 물이 와서 좋은 게 아니고 이 물이 오히려 증발돼 버립니다. 이 강한 불기운에. 그러면 물이 뭐냐면 정화일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관성이 됩니다. 그래서 관성에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불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용임자, 임수를 용신으로 쓰게 되면 금처수자라 해서 이 수가 자녀가 되고 수를 생해주는 금이 처가 됩니다. 용갑자, 간목이 용신일 경우에는 수처목자라 해서 수가 처가 되고 간목이 자녀가 된다 해서 그 간목을 가지고 육신상 통변을 해주게 되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가 간목이 있고 뭐 경금 두 개다. 그런데 이럴 경우 또 진월밖에 올 수가 없겠네요. 여기에 진토가 있고 여기에 진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형국인데 진월의 토월의 정화는 목이 용신입니다. 그래서 목이 상당히 중요한 용신입니다. 더군다나 두 개의 경금을 기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간목을 용신으로 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목 용신이 뭐냐? 이게 바로 자식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간목을 생해주는 물이 처가 되는데 물이 뭐냐면 이 진중에 있는 개수가 모친이 되는 겁니다. 모친이 아니죠. 부인입니다. 부인. 이런 식으로 이제 사주의 용신을 잡아가는 그 간법이 바로 이제 공통보감에서 이렇게 자주 나오고 있는 용신론에 입각한 자녀와 부부, 자녀와 부인을 보는 관법입니다. 이게 실제로 근데 아주 잘 맞습니다. 일단 오늘은 5월에 공통보감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5월 정한이가 생각나는 사람이 제가 이제 그 쭈이라고 뭐 트와이스의 쭈이 뭐 가수 사주인데 요분이 정확한 건 모릅니다. 뭐 대만 출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는 제가 연월일을 한번 뽑아봤는데 이거 온라인상에 있는 걸 프로필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아주 이런 표현이 좀 똘똘합니다. 이게 사람이 똘똘한 사주에 제법 그릇이 있다. 좋은 사주입니다. 정화가 5월에 뿌리를 가지고 경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주가 정화일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런 사주들이 일단 무조건 상격 사주가 됩니다. 무조건 상격 사주인데 단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시간이 뭐 임수나 개수가 되게 되면 이런 운이 많이 반감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주가 완전히 더 흉해져 버리는데 뭐 이런 시만 아니라고 그러면 일단 이 사주만 봐서는 상당히 사회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물론 이제 아이돌 그룹이긴 하지만 아주 똑똑하다. 똑똑하고 사람이 뭐라고 총명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사주를 총명하다. 뭐 눈이 살아있다. 뭐 그런 사주입니다. 이게 정화가 아주 힘이 좋아서
경금을 아주 잘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주가 왜 연예인을 하는가? 굳이 뭐 연예인을 한다라는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일단은 정화가 5월에 근을 가지고 있지만 경금, 재성을 일단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천간의 하나의 힌트입니다. 보통 연예인들 보게 되면 이렇게 재성이 일간과 아주 유기합니다. 유기하다는 것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묘유충의 작용도 있고 오묘파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가 파와 충이 많이 있는 여명, 이런 여명들은 대개체적으로 그릇이 큽니다. 그릇이 크다. 평범한 삶을 싫어한다. 이런 사람들 평범한 삶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 사주가 뭐 다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사주가. 그런데 딱 보게 되면 관성, 남편을 나타내는 관성이 일단 사주 팔자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명 무관사주가 되겠는데, 무관사주라고 해서 다 이혼하고 남편 복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주는 그래도 유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 그렇게 남편 복이 흉하다라고 절대 보면 안 됩니다. 다만 이분은 남편의 간섭이나 이런 거는 못 받습니다. 예, 간섭 같은 거, 누구한테 간섭받고 이런 걸 싫어하는 형태의 대표적인 사주가 이런 사주들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보니까 이 사주가 딱 기억이 나가지고 딱 적자마자 그냥 사주 괜찮다 참 어쨌거나 능력면에서는 참 좋은 사주다 이게. 이런 정유일주가 좀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가수 아이유 분도 이게 정유일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가수 이선희님 가수 이분도 정유일주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판빈빙인가 이분도 정유일주인데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간에 정화가 유금을 깔고 있는 이 사주의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잘 연구해 보게 되면 많은 통변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5월의 정화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했습니다. 이 사주가 일단 또 좋은 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자면, 이 사주가 좋은 게 저 기토가 있는데 기토가 토생금으로 경금을 생해주고 있어서 참 돈복이 좋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예, 아주 부러운 사주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미월의 정화에 대해서 한 번 더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